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강력한 이민 단속 정책을 발표하면서 미국 전역의 한인 커뮤니티가 공포에 떨고 있는 가운데 이 상황을 기회로 삼아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회사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놀랍게도 이 회사의 주가는 트럼프 당선 이후 무려 160%나 급등했어요. 시작을 $10 중반대에서 거래되던 주식이 지금은 $26에 임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회사이길래 사람들의 고통과 불안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트럼프의 이민 단속 강화 정책 뒤에 숨어있는 충격적인 진실과 이를 통해 떼돈을 벌고 있는 기업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이민 단속 계획은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연간 100만 명을 추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거든요. 이는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 2배 이상 강화된 수준이에요.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더욱 끔찍해요. 이를 위해 ICE 이민세관 단속국의 구금 예산이 4년에 걸쳐 무려 $450억, 우리 돈으로 62조 원까지 3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ICE 직원을 1만 명 추가로 고용할 계획이라고 해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치소에 10만 개의 침상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상상해보세요. 10만 명의 사람들을 동시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플로리다, 텍사스, 루이지애나 등 공화당 지지 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구금시설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이들은 이를 빨간 주들이라고 부르면서 협력을 구하고 있어요. 이런 강경한 이민 단속 정책은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어요. 합법적인 체류자라고 해도 서류 미비나 사소한 법규 위반으로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한인타운 곳곳에서는 IC가 온다는 소문만 돌아도 가게 문을 닫고 집에 숨어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이들은 학교에 가기를 무서워하고 부모들은 일터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가족 해체 문제예요. 부모 중 한 명이 단속에 걸리면 나머지 가족들은 하루아침에 생계 수단을 잃게 되죠. 특히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가 추방되면 사실상 고아가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돼요. 한인 변호사들은 이민 관련 상담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며 합법적 체류자들조차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어요. 심지어 영주권자들도 과거의 경미한 범죄 기록 때문에 추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참혹한 상황 속에서 웃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민간 교도소를 운영하는 기업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는 회사가 바로 지오 그룹이에요. 지오 그룹은 1984년에 설립된 민간 교도소 운영업체로 정부로부터 교정시설 운영을 하청받아 오는 회사예요. 현재 미국, 호주, 남아프리카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100여 개 시설 중 96개가 미국에 있어서 사실상 미국에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봐야 해요. 이 회사가 얼마나 큰 수혜를 받고 있는지 주가 차트를 보면 한눈에 알 수 있어요. 트럼프 당선 전만 해도 $10 중반대에서 거래되던 주식이 지금은 $26에 임박하고 있거든요. 한 달 사이에 무려 60% 이상 급등한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증권사들의 반응이에요. 지오 그룹을 분석한 4개 증권사가 100%의 매수 추천을 내놨어요. 이는 정말 이례적인 일이죠. 실제 실적을 보면 더욱 충격적이에요. 지오 그룹은 올해 2분기 매출이 $6억 3,62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다고 발표했어요. 우리 돈으로 약 8,800억 원에 달하는 수치예요. 더 놀라운 건 수익성 개선이에요. 작년 같은 기간에는 3,250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는데 올해는 2,910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거든요. 말 그대로 적자에서 흑자로 완전히 뒤바뀐 거죠. 이 회사는 앞으로의 전망도 매우 밝다고 보고 있어요. 현재 개장 절차를 밟고 있는 4곳의 시설이 내년이면 수용 한도를 꽉 채울 것이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연간 매출이 2억 4천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더 놀라운 건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시설들이에요. 현재 6곳의 미사용 시설에 5,900개의 침상이 있는데 만약 IC가 이를 모두 이용한다면 연간 추가 매출이 3억 1천만 달러 발생할 것이라고 해요. 3억 달러 자사주 매입의 아이러니, 지오 그룹의 자신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회사는 예견 가능한 미래의 백악관 정책으로 성장이 기대된다며 3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이사회가 승인했다고 발표했거든요. 3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4,160억 원이에요. 이 정도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건 회사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정말 씁쓸한 아이러니가 드러나요. 사람들이 가족과 헤어지고 고향을 떠나야 하는 고통 속에서 이 회사는 수천억 원을 들여 자사주를 사들일 만큼 돈이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조지 졸리지오 그룹 회장은 실적 발표 전화회의에서 민간 업체들이 보유한 침상이 7만 5천 개 혹은 8만 개라며 모자라는 침대는 군 기지나 미국 각 주 시설로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사실 민간 교도소 산업 자체가 문제가 많아요. 정부가 교도소 운영 예산을 계속 줄이는 상황에서 민간 업체들이 저비용 고효율을 내세우며 사업을 확장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저비용 운영은 결국 수감자들의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민간 업체들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인건비를 줄이고 시설 투자를 최소화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결과 수감자들은 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되죠. 더 심각한 건 이들이 수감자 수가 늘어날수록 돈을 더 많이 번다는 구조예요. 즉, 범죄자가 줄어들면 손해를 보는 시스템인 거죠. 이게 정상적인 사회 구조일까요? 지오그룹 같은 회사들은 정치인들에게 막대한 로비를 하는 것으로도 유명해요. 특히 트럼프가 당선될 것을 기대하면서 굉장히 많은 로비를 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어요. 또 다른 수혜 기업, 코어 시빅, 지오그룹만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미국 사설교도소 운영 양대 기업 중 나머지 하나인 코어시빅도 마찬가지예요. 코어시빅은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넘게 늘어 3,85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어요. 우리 돈으로 533억 원 정도 되는 수치인데 이 역시 트럼프의 이민 단속 강화 정책 덕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회사도 실적 목표를 상향 조정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뜻이죠. 결국 이민 단속이 강화될수록 이런 민간 교도소 기업들은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는 구조인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이런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인권단체들은 민간 교도소 시스템이 이민자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특히 연간 100만 명 추방이라는 목표치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지오그룹 회장도 워싱턴 내에서 널리 거론되고 있으나 제약 조건이 많아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인정했거든요. 하지만 설령 목표치를 완전히 달성하지 못한다고 해도 현재보다 훨씬 강화된 단속이 이뤄질 것은 분명해 보여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간 교도소 기업들은 계속해서 돈을 벌어들일 거고요. 법조계에서는 이민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과도하게 강화되고 있다며 이는 결국 가족 해체와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한인 커뮤니티 입장에서는 정말 암울한 현실이에요. 우리가 불안해하고 고통받는 동안 어떤 기업들은 그 고통을 돈으로 바꾸고 있다는 거거든요. 특히 합법적인 체류자라고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트럼프 행정부의 단속은 불법 체류자뿐만 아니라 경미한 법규 위반자까지 포함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우선 법적 지위를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해요.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겠어요. 또한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해요. 변호사 연락처, 비상시 대응 방법 등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필요하죠. 순수하게 투자 관점에서 보면 지오그룹은 분명히 매력적인 종목일 수 있어요. 정부 정책과 직결되어 있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투자에는 도덕적 딜레마가 따라요. 사람들의 고통을 기반으로 한 수익이라는 점에서 과연 투자해야 할 대상인지 의문이 들 수 있어요. 또한 정치적 리스크도 상당해요. 만약 정권이 바뀌거나 이민 정책이 완화된다면 주가는 급락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떨어지기도 했어요.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상승 여력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이런 미국의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가족 분리 정책이 아동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어요. 특히 한국 정부도 재미 한인들의 상황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필요시 영사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에요. 미국의 주권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개입은 어렵거든요.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정치와 경제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예요. 정치적 결정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통을, 어떤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민간 교도소 산업 같은 경우는 사회적 문제를 비즈니스 기회로 보는 시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줘요. 범죄나 이민 문제 같은 것들이 해결되어야 할 사회적 과제가 아니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구조적 문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워요. 시스템 자체를 바꾸려면 정치적,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죠. 트럼프 행정부가 4년간 지속된다면 이런 상황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오그룹 같은 기업들은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것이고 이민자들의 고통은 더욱 커질 거예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극단적인 정책들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회적 반발이 커지고 경제적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실제로 연간 100만 명 추방을 실행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요.
지오 그룹 회장도 매우 비용이 많이 들고 매우 복잡한 일이라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인정했어요. 오늘 우리는 트럼프의 이민 단속 강화 정책 뒤에 숨어 있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아봤어요. 사람들의 고통과 불안을 돈으로 바꾸는 기업들의 존재, 그리고 그들이 벌어들이는 엄청난 이익에 대해서 말이에요. 지오 그룹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에요. 미국의 이민 정책과 직결된 거대한 이익 집단이죠. 이들의 성공은 곧 더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의미해요. 우리 한인들도 이런 현실을 정확히 알고 대비해야 해요. 법적 지위 확보, 비상계획 수립, 커뮤니티, 내 상호부조 등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구조적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해요. 침묵은 현상 유지를 의미하거든요. 다음번에 이민 단속 관련 뉴스를 보실 때는 그 뒤에서 웃고 있는 기업들의 존재도 함께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것이 이 복잡한 문제의 진실을 이해하는 첫걸음일 테니까요. 실시간으로 제보와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